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PID 제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싱글 PID랑 더블 PID의 차이, 그리고 싱글 PID로 드론을 제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PID를 사용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싱글 PID랑 더블 PID 코드 작성도 했었고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최종 PID 제어 코드 작성을 할 거고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롤 피치 더블 PID 제어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엔 요축 싱글 PID 제어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롤 피치 같은 경우는 지그에 올려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코드 작성을 먼저 하고 이제 새로운 실험 방법으로 피치축 제어 특성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론을 지그에 올려서 PID 제어 실험을 좀 해봤었는데, 그때 드론이 수평을 유지하게 해놓고 게인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손으로 툭툭 치거나 잡아당기는 실험도 해봤었고요. 이게 외란을 좀 넣어준 거였고, 그리고 또 조종기를 조작해 보면서 목표 각도를 잘 추종하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성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사람이 외란을 넣어준 거였고 또 조종기 조작도 사람이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일정하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능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 환경을 갖추는 것도 엄청 큰 일이죠. 이제 저처럼 시소지그 같은 테스트베드가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지그가 없을 테니까 본 수업에서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이랑은 조금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제어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전에는 목표 각도를 제가 조종기로 직접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조종기 조작을 빠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하는 환경이 일정하지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려면 일정한 조건으로 해야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기 조작하는 것도 일정한 각도랑 일정한 속도로 조작을 해야 될 거고요. 외란도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외란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동으로 외란을 넣어주는 장비가 또 필요해질 테니까 이 수업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조종기 조작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각도를 조종기 조작으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GCS가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드론에는 지난 시간에 실험했었던 최종 게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실험용으로 쓰려고 임시로 만든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능이 없어요.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자동으로 목표 각도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스로틀 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 각도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몇 초마다 목표 각도를 바꾸면서 실험을 반복할 건지를 설정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로틀은 1300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이 스로틀은 조종기 키값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최소 1000부터 최대 2000까지죠. 그리고 목표 각도는 25도로 설정했고, 시간은 2500ms이니까 초로는 2.5초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먼저 0도로 2.5초 있다가 그 후에 25도로 또 2.5초 있고 다시 0도로 2.5초, 그리고 마이너스 25도로 2.5초 동안 유지됩니다. 다시 0도로 돌아온 후에 이제 25도로 짧게 0.2초 동안 목표 각도가 바뀌고요. 다시 2.5초 후에 마이너스 25도로 짧게 또 바뀌고 2.5초 후에 실험이 끝납니다. 이렇게 목표 각도가 일정한 시간이랑 일정한 각도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요. 이 스타트 PID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실험이 시작됩니다. 눌렀고 이제 2.5초 동안 0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2.5초 후에 25도, 다시 0도, 또 2.5초 후에 마이너스 25도, 다시 0도로 돌아오고 이번엔 25도로 짧게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5도로 짧게 넣어주고 실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센서 값들을 파일로 저장해요. 그래서 오픈 폴더를 누르고 이제 저장된 그 파일들을 봤더니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됐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실험하는 동안에 FC의 상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롤 피치 요의 회전 각도랑 목표 각도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엑셀로 불러들여서 이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쭉 한 칸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텍스트 나누기 기능으로 값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를 했더니 이렇게 셀별로 구분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셀들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각도랑 그때 현재 각도가 그래프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표 각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을 바꿔가면서 이 실험을 반복하면 개인을 바꿨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객관적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험을 좀 반복해 볼 거고요. 실험하기 전에 먼저 최종 롤 피치 더블 PID 제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어서 실험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GCS 버전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은 배포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PID 제어 코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가시면 이렇게 pid-control.c, pid-control.h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받아주시고, 저는 미리 받아놓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10-3 폴더를 복사하시고, 이번 시간엔 폴더 이름을 11.롤피치 더블 PID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됐으면 좀 전에 다운받았던 PID 컨트롤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폴더를 여시고요. 확장하시고 PID 컨트롤.c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놓으면 이런 창이 뜨는데 카피 파일즈를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하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또 include 폴더를 여시고 이번에는 PID 컨트롤.h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역시 카피 파일즈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면 제 수업에서 사용할 모든 파일이 다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추가한 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ID 제어 구조체를 정의를 해놨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PID control.h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PID 싱글이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구조체에는 싱글 PID에서 필요한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수는 다 실수 형태고, 먼저 PID 개인을 저장할 변수가 있고요. 레퍼런스가 목표 값을 저장할 변수고, 그 밑에 MEAS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measured value의 약자고요. measured value니까 현재 센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easured value previous는 이전의 센서 값을 저장할 변수고, 이거는 에러의 변화율을 구할 때 필요한 변수죠. 그 다음에 에러는 오차가 될 거고, 에러 썸은 그 오차를 누적할 변수고, 에러 디리버티브가 오차의 변화율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 밑에 에러 디리버티브 필트 이렇게 되어 있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는 설명드리진 않았던 내용인데, 오차의 변화율은 되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필터링해서 사용하려고 만든 변수입니다. 이건 이따가 PID 제어 코드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ID 각각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있고, 이걸 다 더한 결과를 저장할 PID resul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싱글 PID에서 필요한 변수들이고요. 더블 PID는 이 변수들이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 PID에 이런 변수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내부 PID에 이런 변수들이 또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PID 더블이라는 구조체가 하나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멤버 변수로 PID 싱글 구조체 변수가 내부, 외부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구조체 정의는 이게 끝이고요. 롤 피치는 더블 PID를 쓸 거니까 PID 더블 형태 구조체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고, 요 축은 싱글 PID 두 개가 따로 동작하니까
싱글 PID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선언했습니다. 이 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PID 제어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PID control.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블 롤 피치 PID calculation 이 함수가 롤이랑 피치 축 계산할 때 사용될 함수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아까 그 롤 또는 피치 축 더블 PID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받아오고 두 번째는 목표 각도입니다. 조종기로 조작한 목표 각도를 보내주면 되고 세 번째는 앵글이니까 비에노 080의 롤 또는 피치의 각도를 보내주면 되고요. 마지막 레이트는 ICM 2060의 각 속도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먼저 외부 PID가 동작하는데 외부 다음에 내부 순서죠. 그래서 외부 PID의 목표 값이 setPoint angle, 조종기 조작에 의한 목표 각도가 여기 저장이 되고 그리고 현재 각도가 measured value에 저장됩니다. 이제 이 밑에서 PID 계산이 수행이 되는데 먼저 오차를 계산을 하고 이 오차에 P 게인을 곱한 게 P의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또 오차를 누적하는데 이 누적값이 최대값보다 크면 최대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최소값보다 작으면 이 누적값에 최소값이 들어갑니다. 이 최대 최소값은 여기에 define 돼 있고 그 값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용하면서 바꿀 수 있고요. 수업에서는 500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값에 i 게인을 곱한 게 또 i의 결과가 되고 이제 이 밑에서 d 계산을 하는데 외부 PID의 각도의 변화율은 각 속도를 그냥 사용하면 되죠. 이 레이트에 각 속도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 넣어주는데 d 제어는 부호가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샵 if가 나오고요. 이거는 선택적 컴파일이라고 그랬죠. 이 define 되어 있는 값이 0이면 이 코드가 수행이 되고 이 코드는 예전처럼 필터링 없이 그냥 각 속도에 d 게인을 곱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값을 1로 define 하면 이제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고 이 부분은 각 속도를 필터링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필터링하는 방식은 예전에 기압 센서 필터링 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숫자의 합이 1이 돼야 되고요. 이 필터링한 값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필터링이 더 많이 되고 반대로 이 값이 낮아지면 필터링 효과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이 앞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즉 필터링을 많이 할수록 시간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D 제어의 반응이 늦어지는 악영향이 생깁니다. 그럼 드론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 값은 바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제가 실제로 비행했을 때 문제 없었던 값이에요. 그리고 이 define 값은 이 위에 되어 있고요. 초기 설정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필터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코드가 수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PID 결과를 다 더해서 외부 PID의 결과를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외부 PID 계산이 끝났고요. 이 밑에서 이어서 바로 내부 PID가 계산이 되는데 이 앞에서 계산한 외부 PID의 결과가 내부 PID의 목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 PID는 이제 각 속도로 제어를 하니까 현재 값은 각 속도가 될 거고 그건 레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값이 measured value에 저장이 되고 이 밑에서 또 똑같이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에 내부 P 게인을 곱한 게 P 제어의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차를 누적해서 에러 sum 변수에 저장하는데 또 앞에서처럼 이 값이 최대값보다 크면 이 안에는 최대값이 저장이 되고 또 반대로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이 저장됩니다. 여기서도 최대 최소 500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 값에 내부 i 게인을 곱한 게 i의 결과가 되죠. 역시 이 민맥스 값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define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D 제어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각 가속도로 제어를 해야 돼서 각 가속도는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각 가속도를 계산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코드가 이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이전 값을 갱신시켜주는 코드입니다. 역시 앞에서처럼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초기 설정은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내부 D 제어는 가속도 제어이기 때문에 값의 노이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 값은 바꾸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블 PID 계산이 끝났고요. 이제 모터에 이 더블 PID 계산 결과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내부 PID 리절트에 이 변수에 든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 함수를 사용해서 롤피치 제어하는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러리 파일에 정의된 함수랑 변수를 쓰려면 include부터 해줘야겠죠. include는 이 밑에서 해주겠습니다. 샵 include 하시고요. 큰 따옴표 여시고 파일 이름은 pid 띄고 control.h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됐으면 이전에 PID 제어 코드 작성했던 부분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피치축 더블 PID 코드를 작성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좀 전에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pid control.c 파일에서 이 함수의 이름을 복사하시고 main.c에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4개가 있었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더블 PID 구조체 변수의 주소였죠. 그래서 AND하고 그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롤이랑 피치가 있었는데 먼저 피치 축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목표 각도였는데 목표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할 거니까 밑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BNO 080의 각도였으니까 BNO 080의 언더바 피치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마지막 매개 변수가 각 속도인데 ICM 20602에 피치 축이니까 자이로 X를 쓰면 되겠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 더블 PID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가 이 구조체 멤버 변수의 PID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 있는 여기에 더하고 빼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코드는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서 피치.점 내부 외부가 있는데 내부 PID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in.pid 언더바 result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복사하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그러면 이어서 롤축도 똑같은 방법으로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좀 전에 작성했던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밑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엔 피치가 아닌 롤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롤축은 오른쪽 수평 방향 키니까 RV가 아니고 RH가 되겠죠. 그리고 BNO 080의 롤이 될 거고요. ICM 2060의 자이로 Y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롤축 더블 PID도 이 함수 안에서 계산이 될 거고, 또 그 결과를 이 CCR에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주석을 지우시고요. 자, 이렇게 다 지우고 여기에 주석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대신에 롤의 내부 PID 계산 결과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롤.또 똑같이 in.pid 언더바 result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또 역시 이 부분 복사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 바꿨고요. 이제 수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PID 개인을 저장한 변수가 예전에 임시로 만들었던 변수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 PID 개인을 저장하는 변수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먼저 지금 작성해준 이 코드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예전에 PID 개인을 저장할 임시 변수들을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구조체 개인을 저장할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 변수들을 쓰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찾아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큐브 아이디에 자동으로 찾아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먼저 Ctrl F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Find and Replace라는 창이 뜰 거고, 여기서 어떤 걸로 바꿀 거다를 적어주시면 돼요. 먼저 롤 내부 pgain부터 이 부분 복사하시고 이 find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뭘로 바꿀 거냐 똑같이 붙여넣기 하고 언더바가 아닌 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롤.in.kp가 내부 p 개인을 저장할 변수죠. 자, 이렇게 하고 replace all을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 롤 언더바 인 언더바 kp를 이 이름의 변수가 롤.in.kp로 다 바뀐 겁니다. 이 main.c에 있는 이 변수가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이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 이제 롤 인 ki죠. 이 부분 또 붙여넣기 하시고 또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걸 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됐으면 또 replace all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도 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 피치 내부 외부 변경이 다 끝났고요. 이어서 요 헤딩이랑 요 레이트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름이 조금 달라요. 먼저 요 헤딩 kp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find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고 replace with 부분에 요점 헤딩점 kp가 아니고 요 언더바 헤딩까지는 똑같고 kp 앞에만 점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헤딩도 끝났고 요는 요 언더바 헤딩이에요. 요 점 헤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요 언더바 레이트.kp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자, find에 이 부분 붙여넣기 하시고 replace with에 요 언더바 레이트는 두시고 이 부분을 점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이 replace all 하겠습니다. 나머지 i랑 d도 똑같이 다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개인을 저장할 변수의 이름 변경이 다 끝났고요. 이제 좀 전에 작업했던 이 PID 제어 코드 이 부분 똑같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임시로 사용했던 이 개인 저장한 변수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뭘 하나 빼먹고 그냥 넘어갔네요. i 누적값을 초기화해주는 부분을 작성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어 코드 작성했던 부분으로 내려오시고 이제 이 부분에 코드를 추가할 건데 누적값 초기화는 스로틀을 맨 밑으로 내리거나 모터를 디스아밍 할 때 해주면 되니까 if 하시고요. 먼저 i버스에 스로틀이니까 왼쪽 수직키가 1030보다 작거나 또는 모터 디스아밍 할 때 해주면 되니까 모터 아밍 플래그가 0일 때 이때 초기화 해주면 되는데 초기화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pid control.c 파일을 여시고요. 이제 맨 밑으로 내리시면 reset all pid integrator 이 함수가 모든 롤 피치 내부 외부랑 요의 각도 각속도 제어의 누적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다시 main.c로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코드 또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작성할 모든 코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대로 다운로드 해보고 이어서 개인을 좀 바꿔보면서 아까 그 실험 프로세스대로 실험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테스트했던 그 개인으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서쪽에 있는 가양 비행장이고요. 비행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날리시면 안 되고 비행이 허용된 구역인지 확인을 하고 비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물 수도 있습니다.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는 거는 본 강의가 다 끝나고 마무리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지그에 올려서 테스트했을 때는 진동이 거의 없었죠. 근데 실제 비행을 했더니 이렇게 약간의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지그에서 테스트를 하면 지그가 드론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지그가 약간 뻑뻑하기 때문에
진동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 이 게인 그대로 비행 테스트 했을 때도 진동이 거의 없었죠. 근데 밖에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했더니 바람 때문에 이렇게 좀 진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상승할 때는 진동이 별로 안 보이는데 하강할 때 진동이 좀 더 심해져요. 이게 아마 스로틀의 킥 값에 따라서 스로틀이 좀 낮아지면 진동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눈으로 드론을 보면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이 날리거나 혹은 멀리 날리면 드론의 앞뒤 좌우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비행을 하시려면 충분히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신 후에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그에 올려서 게인을 좀 바꿔보면서 제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테스트했던 그 게인에서 외부 P 게인을 45에서 15 감소시킨 30으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은 1300, 목표 각도는 25, 그리고 2.5초마다 변경하는 건 같습니다. 이게 같아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험을 시작했고요. 외부 P게인이 낮아졌더니 목표 각도에 접근하는 게 약간 느려진 것 같죠.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고요. 그리고 그래프 확인하는 거는 실험이 다 끝난 후에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 P 게인을 반대로 45에서 15 증가시킨 60으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역시 다 같게 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또 실험을 시작했고 봤더니 외부 P 게인이 증가했더니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죠. 목표 각도에 더 신속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실험이 끝났고요. 이렇게 내부 외부 PID 게인을 각각 증가 또는 감소시켰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 P 게인은 다시 원래대로 45로 돌려놓고 이번엔 외부 I 게인을 3에서 0.5로 감소시켜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I 게인은 좀 감소시켜도 크게 변화가 없죠. 또 실험이 끝났고 이번엔 외부 I 게인을 3에서 5.5로 증가시켜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역시 외부 I 게인을 증가시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세 오차가 제거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또 외부 I 게인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번엔 외부 D 게인을 6.5에서 3으로 감소시켜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봤더니 외부 D 게인이 낮아졌더니 좀 출렁거리는 현상이 심해졌죠. 이렇게 앞뒤로 출렁거리는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외부 D 게인을 6.5에서 10으로 증가시켜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외부 D게인이 증가했더니 조금 부드럽게 제어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진동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PID 게인을 각각 증가, 감소시켜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파일들은 다 저장이 된 상태예요. 그 데이터 비교는 실험이 다 끝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내부 PID 게인을 또 증가, 감소시켜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제 외부 PID 게인은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번에는 내부 P 게인을 6에서 3으로 감소시켜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 실험을 시작했더니 내부 P 게인을 감소시켰더니 목표 각도로 접근하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그리고 오버슈트도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제어가 좀 헐렁하게 되는 느낌이죠. 이제 내부 P 게인을 반대로 9로 증가시켜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내부 P 게인이 증가했더니 반응은 빨라졌는데 진동이 심해졌죠. 그리고 목표 각도로 접근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반응하는 만큼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해져요. 보시면 목표 각도가 바뀔 때마다 배터리 전압이 확확 떨어지죠. 이렇게 급기동하면 배터리 수명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부 P 게인은 원래대로 6으로 돌려놓고 이번엔 내부 I 게인을 3 감소시킨 2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까 외부 I 게인을 바꿨을 때처럼 내부 I 게인을 좀 바꿔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그리고 또 I 게인을 증가시켜서 8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봤더니 목표 각도에 수렴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시 내부 I 게인은 또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번엔 내부 D 게인을 1.2에서 1 감소시킨 0.2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실험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동이 심해졌죠. 생각을 해보시면 D 게인이 높아지면 진동이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내부 D 게인은 오히려 낮아졌더니 진동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내부 D 제어는 각 가속도로 제동을 걸어준 역할을 하는데 이 말은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걸 막아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게인을 낮추면 가속도에 따른 제동도 약해져서 오히려 속도는 더 급격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부 D 게인을 너무 낮추면 속도가 더 급격히 변하면서 지금같이 진동이 심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실험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게인을 조금 높여서 다시 실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부 D 게인을 1.2에서 0.2로 낮췄더니 진동이 너무 심했으니까 이번엔 0.5로 조금만 낮추고 다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동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이 전에 테스트한 것들 중에서 진동이 가장 심합니다.
아마 이 상태로는 비행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 심해질수록 역시 배터리 소모도 심해지기 때문에 비행 시간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D 게인을 1.9로 증가시켜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내부 D 게인을 증가시켰더니 오히려 진동이 더 줄어들고 부드러워졌죠. 봤더니 예전에 했던 거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번엔 내부 D 게인을 좀 더 키워서 다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테스트고요. 이번엔 내부 D 게인을 좀 많이 높여서 4.2로 하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목표 각도에 접근하는 시간도 길어진 것 같고 오버슈트도 심해졌고요. 보시면 제어가 좀 헐렁하게 되는 느낌이죠. 내부 D 게인을 증가했더니 마치 외부 D 게인을 감소시킨 것 같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렇게 테스트하면 각각의 게인을 바꿨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테스트했던 이 모든 결과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전에 실험한 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실험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했는데 이 데이터를 무선 텔레메트리 모듈로 전송하다 보니까 중간에 데이터 유실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싱크를 제가 임의로 직접 맞췄습니다. 중간에 유실된 게 있으면 비교할 대상도 그 데이터를 지우고 같이 그렸어요. 그렇게 싱크를 맞췄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데이터 송신 주기가 너무 긴 편입니다. 제어 주기는 1kHz인데 데이터 송신은 50Hz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로는 뭔가 수학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 유실도 없어야 되고 또 싱크도 잘 맞아야 되고 송신 주기도 500Hz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만족하지 않고 있어서 수학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단 게인을 바꿨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를 비교할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샘플 수를 나타내고 우리는 초당 50회 전송을 하니까 샘플 수 50개가 1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각도를 의미하고요. 보시면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하늘색은 목표 각도고 주황색 그래프가 맨 처음 실험했을 때의 그래프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게인을 증가시켰을 때, 회색은 감소시켰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기준으로 게인을 높였을 때랑 낮췄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외부 P 게인을 비교한 그래프고요. 노란색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외부 P 게인을 증가시켰더니 목표 각도로 빨리 접근하고 오버슈트는 좀 작아진 것 같고 대신 목표 각도 부근에서 이렇게 약간의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짧게 바꿨을 때는 목표 각도까지 거의 접근을 했다가 다시 빠르게 원래 위치로 복귀하죠. 그리고 역시 목표 각도 부근에서 이렇게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P 게인을 감소시켰을 때는 천천히 목표로 접근하는 대신 진동은 거의 없고 대신 오버슈트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짧게 바꿨을 때는 목표의 거의 반 정도까지만 갔다가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결론은 외부 P 게인을 높이면 목표로 빨리 접근하고 오버슈트가 감소하는 대신 진동이 좀 생겼고 이 게인을 낮췄더니 느리게 접근하고 천천히 반응하는 대신 진동은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외부 I 게인을 비교한 그래프고요. 외부 I 게인은 좀 높이거나 낮춰도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외부 I 누적 값에 민맥스를 안 잡았을 때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결론은 외부 I 게인은 제어 특성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 D 게인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건 그래프가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다르죠. 외부 D 게인을 높였을 때는 목표에 조금 천천히 접근했고 오버슈트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목표가 잠깐 바뀐 경우에는
목표의 반 정도까지만 도달했고요. 또 0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진동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낮췄을 때는 목표에는 빨리 접근했지만 오버슈트랑 언더슈트가 엄청 크게 발생했죠. 지금 이렇게 위아래가 잘린 것처럼 보이는 게 지그에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제동 효과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잠깐 바꿨을 때는 거의 목표를 넘어서까지 도달했다가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또 크게 발생했죠. 그래서 결론은 외부 D 게인을 높였을 때는 목표 각도에 천천히 접근하는 대신 작은 진동이 발생했고요. 낮췄을 때는 목표에 빨리 접근하지만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제 외부 PID 비교가 끝났고요. 이어서 내부 PID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P 게인을 높였을 때는 목표로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렸는데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진동이 발생했죠. 그리고 오버슈트는 거의 안 나타났고 목표를 짧게 바꿨을 때는 진동이 좀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게인을 낮췄을 때는 목표로 도달하는 시간은 또 역시 거의 비슷하게 걸린 것 같고 대신 오버슈트가 크게 한번 발생하고 천천히 목표 각도로 수렴했죠. 그리고 목표를 짧게 바꿨을 때도 역시 오버슈트가 한번 발생하고 천천히 목표로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내부 P 게인을 높이면 목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했고 게인을 낮췄을 때는 목표를 넘어가는 오버슈트가 한번 크게 발생하고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목표에 접근하는 시간에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부 I 게인을 비교해보면 게인을 높였을 때랑 낮췄을 때 둘 다 눈에 띄게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게인을 높였을 때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일치하다가 이 부분에서 미세오차가 좀 더 빨리 제거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낮췄더니 미세오차 제거가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에 접근하는 시간은 거의 영향을 안 미쳤고요. 진동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 제어는 제어의 특성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D 게인을 비교해 봤는데 아까 실험했을 때 게인을 조금 높였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래프를 봐도 내부 D 게인을 1.2로 했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랑 그리고 조금 높여서 1.9로 했을 때 노란색 그래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부 D 게인을 높여서 다시 실험했었는데 그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봤더니 내부 D 게인을 좀 많이 높여서 4.2로 했을 때는 가속도 제동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속도가 급격히 안 변하게 되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속도도 느려졌고 이렇게 오버슈트, 언더슈트도 엄청 커졌습니다. 드론이 출렁출렁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부 D 게인을 낮췄더니 이번엔 가속도 제동 효과가 줄어들면서 진동이 엄청 심해졌죠. 목표를 짧게 바꿨을 때도 거의 목표까지 접근했다가 진동이 엄청 심하게 발생하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비행이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부 D 게인은 낮추면 오히려 진동이 커지고 높이면 반응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게인을 바꿨을 때 제어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두 비교를 해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인을 바꾸면 비행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실험들을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아까 이 게인대로 밖에서 실제 비행을 했을 때 진동이 좀 심했었는데 이번엔 게인을 조금 바꿔서 외부 D 게인은 좀 낮추고 내부 D 게인을 좀 높여서 다시 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 확실히 아까보다는 진동이 많이 줄은 것 같죠? 근데도 진동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래프로 분석한 그 결과를 토대로 게인을 좀 바꿔보면 더 좋은 비행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D 제어가 가속도로 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게인을 너무 높이면 약한 진동에도 모터가 좀 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모터에서 열이 나면서 잘못하면 탄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축 제어까지 끝나고 비행을 좀 해보시다가 모터가 너무 뜨거워진다 싶으면 내부 D 게인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 작성한 거에서 D 제어에 필터를 좀 걸어놨었는데 그 필터가 그런 현상을 좀 완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드론도 이렇게 하늘을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번 시간 롤 피치축 제어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축 제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설명은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